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푸틴이 어마어마하게 자랑했던 바로 그 미사일이죠. 그걸 패트리어트2 구형 미사일로 두 발을 요격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열받고 부끄럽고 빡쳐서 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 대공 미사일 체계를 박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격 작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킨잘 6발, 그리고 칼리브르 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 K 미사일 등 이 순항 미사일 다 요격했다라고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거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킨잘, 패트리어트 대격돌했는데 누가 이겼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민노총 건설 노조가 윤석열 정부를 뒤엎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분신한 사람 추모하는 그 시위 1박 2일 시위를 했는데, 도심을 완전히 쑥대밭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추모가 맞는지 그 행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을 모사한 ICBM 실거리 사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조만간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위성 제작 현장을 현지 지도하고 미국도 감시 정찰 자산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G7 정상회담을 전후에 5월 중 발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김정은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성 발사와 관련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라며, 김정은이 지난 16일 현지 지도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기준으로 위성 제작이 끝난다면 다음 단계는 위성 발사체 최상당 페어링 내부에 위성을 장착하는 과정인데요.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에는 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탄도탄 추적 자산을 북한의 로켓 발사 예상 항로에 배치해놓고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사세보에 기항한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오 로렌젠 함이 5월 10일 출항해 현재 동중국해 일대에서 대기 중이고,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도 연일 한반도 일대를 초계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오키나와 남방에는 이지스 구축함 존 핀과 밀리우스가 배치되었고, 일본 역시 혼슈 남부 해역에 마야급 구축함을, 오키나와 해역에 아타고급 구축함을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815A형 정보 수집함 카오양싱 함이 역시 5월 16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현재 오키나와 북방 해역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스테레구시급 초기함 2척과 군수지원함, 중국 해군 공호의 D형 구축함 치치하얼함도 대기 중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로켓을 최종 조립하는 조립동 건물이 완전히 복원되어 내부에서 로켓 조립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G7 시기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현 여기 뭐하러 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데리고 이 군사 정찰 위성 조립하고 있는 것을 현지 지도하고, 앞으로 계획된 대로 다 해라고 승인했다. 계획된 대로 다 하면 뭐냐? 조립 빨리 완료하고 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7 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G7 정상회담을 즈음해서 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아주 유력한데요. 제가 좀 브로드하게 7월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G7에 맞춰서 쏜다라는 그 예상이 아주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3단 위에다가 이제 얹으면 되는 건데 지금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조립동이 지금 이제 완전히 가림막 세우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 말은 1단, 2단, 3단 조립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이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 그리고 오키나와 동쪽, 태평양 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서 위성을 쏘면 남쪽으로 쏘기 때문에 그 궤도 지역에 완전히 그냥 지금 이 4개국의 탐지 자산들이 바글바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796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그리고는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를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해서 지금 동중국해에 들어가 있고 하워드 로렌젠 탄도탄 추적함이죠. 그리고 존핀 우리 평택에 있던 이지스함이죠. 이런 것들 지금 전부 동중국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스테레구시급 초계함 등 그리고 또 052D급 구축함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러시아 군함들 그리고 중국이 동해에서 무력 시위했던 그 강력한 대형 구축함이죠. 05형 라사함 그런 것들 비롯해서는 지금 이 동중국해 넘어서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전략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을 탐지하는 이 작업에 나섰겠죠. 그래서 이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지역을 초계하고 탄도탄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이 출항하고 한 것을 봐서 곧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G7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의지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달 초 건설 노조 간부 A씨의 분신 사건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민주노총이 하룻밤 만에 광장 전체를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나라를 뒤엎겠다는 반민주, 반법치 세력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월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이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불법 노숙 시위를 벌여 5월 17일 아침 서울 주요 도심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시위가 있었던 광화문 일대는 건설노조 조직원들이 벌인 술병과 컵라면, 도시락, 담배꽁초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이 도로 곳곳에 버린 소주병과 맥주병 때문에 출근길 차량들은 급정거와 고개 운전을 하며 서울 도심 교통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담배꽁초, 술병, 먹다 남은 도시락부터 음료수가 남은 페트병, 커피컵까지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며 오전 5시부터 청소했는데 끝이 없다. 우리도 노동자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업체 직원인 B씨 역시 쓰레기가 너무 많고 음식물까지 섞여 있어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쓰레기가 너무 많아 오후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1박 2일 투쟁을 하겠다며 도심을 점거한 조직원들은 조끼를 맞춰 입고 출근길 길목을 막은 채로 단체로 담배를 피우며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위압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도로 곳곳에 노상 방뇨를 하고 술에 취한 채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도심 한복판에 그들만의 무법천지 해방구를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상 방뇨 행위와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의 흡연은 10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 주치 소란은 범칙금 또는 구류 처벌 대상인데요. 경범죄 처벌법부터 국가보안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 무법 집단, CCTV를 분석해 하나하나 잡아내어 전부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소주판 버리고 한 잔 받으세요 형님 하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쓰레기 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놓았죠. 이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자 여기 이제 TV조선 들어가는
동아면세점 있는 광장이죠. 여기까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여기 서울시 의회 앞이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벌였습니다. 와, 정말 기가 차는데요. 자, 이 분신했다라고 하는 열사인가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신을 할 때 같은 노조 간부였던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CCTV 동영상이 나왔어요. 가만히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나면 뭐 천을 덮어서 끄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112 신고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휴대폰으로 112 신고, 119 신고한 게 아니라 뭐 일 잘 끝났습니다 라는 보고를 어딘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죠. 저는 뭐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열사라고 하니까 열사라 치고 그 열사를 추모하는 이 집회에서 이렇게 그냥 쓰레기를 난장판으로 버려놓고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그들만의 축제를 한 거죠. 1박 2일 캠핑 축제를 한 겁니다. 열사를 추모한답시고. 자, 그래서 이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리고 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를 쳐왔느냐, 이 중요한 사건도 있죠. 2000년 5월 17일,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2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전국에서 이런 자들 다 모여서, 이 정치 행위하는 자들 다 모여가지고 망월동 묘지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는 회의하는 척하고는 새천년 NHK라는 곳에 가서, 그래서 뭐 NHK TV하고 인터뷰하는가 보다라고 임수경이가 생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NHK 가보니까 뭐야, 룸사롱이잖아.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고, 김민석이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끌며 욕을 하더군요. 야이 쌍시옷입니다. 야이 쌍시옷 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크레이지 년아,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 지네들끼리 지금 완전히 그냥 울고 빨고 부르스 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임수경이가 들어오면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가 이 X야 하고든 끄집어내는데, 임수경이가 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그 안주 참외 들고 던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임수경이가 적은 거죠. 겉으로는 참여한다, 추모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도 그렇죠. 열사 추모한다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축제 술판 벌였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법을 적용해서 다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한 저 위에서 지령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본색원 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러시아의 최신 전략 무기인 킨잘 미사일을 요격하자 러시아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킨잘과 KH-22 초음속 대한미사일 등 가용 자산을 있는 대로 동원해 결국 키이우 외곽의 패트리어트 포대에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5월 16일 있었던 러시아군의 파상 공습에서 키이우 북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방공포대가 일부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미국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CNN이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16일 있었던 러시아의 공습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관리는 손상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해당 교전이 러시아가 패트리어트 포대를 노리고 가용한 모든 고속 타격 자산을 동원해 패트리어트 포대에 집중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패트리어트 포대의 동시 교전 능력을 초과하는 미사일을 다양하게 발사했는데요. 교전 당시 촬영된 영상 속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연속 발사되며
공중의 표적에 대응하는 모습과 미사일 한 발이 패트리어트 포대 쪽에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교전에서 6발의 킨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은 해당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패트리어트 포대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인수한 패트리어트 포대는 2개 포대뿐이지만 발사대 숫자는 20대에 달하는데요. 키우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은 발사 차량 가운데 일부가 피격됐지만 완파되지는 않았으며 수리를 통해 임무 복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지난 5월 4일 구형 패트리어트 팩2 GEM-T에 요격당하며 자존심을 크게 구긴 킨잘 미사일의 명예회복을 위한 파상 공세였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패트리어트와 킨잘의 고강도 정면 승부, 진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5월 4일 날 2발 쐈는데 2발이 다 팩2, 팩3도 아니고 팩2 구형 미사일에 요격됐다. 이게 사진까지 공개되니까 이제 열받죠. 왜? 푸틴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게임 체인저야. 미국이 절대 못 막아. 라고 직접 수십 분에 걸쳐서 자랑했던 미사일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요격되니까 안 되겠다. 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박살내버려.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동시 교전 능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방에 쏴버리면 결국은 한두 발은 맞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팩2 같은 경우는 동시 교전 능력 한 2개, 팩3 같은 경우는 동시 교전 능력이 주장에 따라서 5개, 9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정확한 거는 미국은 5개, 9개 아직 테스트 안 해봤어요. 그러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킨잘 6발을 요격했는데 그 중에 다 요격하지 않고 못하고 한두 발 맞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팩3의 레이더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칼리브르 미사일, 이스칸데르 K 미사일 이런 적어도 비행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서 양 사방에서 들이치게 하고 왜냐? 이 패트리어트는 레이더가 한 방향으로만 120도 봐요. 그래서 옆으로 뒤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순항 미사일을 뒤로 돌려서 쏘고 탄도 미사일을 앞으로 때려 쏘고 그리고 탄도 미사일도 굳이 120도 각도 내서 친절하게 쏠 필요가 없겠죠. 벨라루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트리어트들이 쫙 올라가서 요격 작전에 나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도심 여기저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이 추진체 잔해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 하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는데요. 처음에는 패트리어트들이 하늘을 마구마구 솟구칩니다. 요격하러 올라갔겠죠. 솟구칠 때는 이 바닥에 지상에서 번쩍번쩍하는 뭔가 타격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동영상의 13초, 12초 부분에서 지상에 번쩍합니다. 그 말은 맞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는 이 레이더 그리고 통제소 그리고 이 레이더와 통제소가 지휘하는 발사대가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만약에 발사대 하나가 맞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별거 아니죠. 그런데 통제소나 레이더가 맞았다. 이건 치명상이죠. 또는 발사대가 맞고 거기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통제소나 이 레이더에 이 파편이 튀어서 잔해가 튀어서 뭔가 좀 손상이 갔다.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미국이 우리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고치면 곧 작전에 투입이 되겠는데 맞기를 아예 통제소나 레이더가 맞았다. 이건 그냥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패트리어트가 이 킨잘 미사일을 그래도 6발이나 요격하고 칼리브르, 이스칸데르 K 이런 순항 미사일도 합해서 9발씩 이렇게 요격하고 하는 거 보면 성능이 좋긴 좋은데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쏟아볼 때는 어쩔 수 없다. 중과 부적이다. 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는 과연 이거 안녕하냐. 그래서 이번 이 방공전
교훈이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 방공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 패트리어트, 천궁 이런 거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가? 요거 한번 제가 주말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